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이 최악의 일이다. 그곳에서는 종교적 교화의 명분으로 무려 74년 동안이나 3만여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중노동을 하다가 죽어갔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외면했다.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쩌면 그 사소한 문제로 인해 내가 가진 것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처참한 모습의 여자아이를 외면하고 나와 전속력으로 차를 달린 펄롱은 순간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닫고 길가의 노인에게 길을 물었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노인은 말했다.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네.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에 곁들일 책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옳다고 믿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작은 도움을 주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사소하지만 누군가에겐 희망의 끈이 되어주는 그런 작지 않은 용기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온 펄롱은 아내와 5 딸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석탄과 장작 등을 팔며 아일랜드 작은 소도시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욕심 없이 그저 누군가와 척지지 않고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 계절에 맞춰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고 어린 딸들은 산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내 아일린은 빚 한 푼 없이 사는 건 당신 덕이야 라고 감사를 표하고 그들은 딸들이 맞춤법을 제법 잘 써서 산타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소한 사실에 기뻐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자신을 돌봐주었던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살던 날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와 농장이 그려진 퍼즐을 받고 싶었지만 대신 보온 물주머니와 낡은 책 한 권만을 받았던 실망스러운 어린 시절. 아빠도 산타도 오지 않았던 그 우울한 크리스마스에 홀로 외양간에서 울어야 했던 펄롱이었지만 그 물주머니 덕분에 밤마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감사했고 이듬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그 낡은 책을 끝까지 읽으며 맞춤법 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미시즈 윌슨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이라고 칭찬해 주었던 그 행복감으로 펄롱은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 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접었던 펄롱이 지나간 것들에 대한 기억에서 실망을 희망으로, 쓸쓸함을 따뜻함으로 새로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소한 기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나간 작은 일들이 나를 살게 했던 기억. 조금만 기억의 온도를 높여보면 무심한 나의 지난 날 속에서도 작지만 따뜻했던 어느 모퉁이의 햇살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 같은 기억 한 줄기가 꽤 오랫동안 움츠린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강 건너 언덕 위에 있는 수녀원은 그 위풍당당한 건물만큼이나 마을 전체에 큰 영향력을 갖는 곳이었다. 수녀원의 영향력은 마을 전체에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사람들은 쉽사리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서는 타락한 여자들이 교화를 받는 중이고 그래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더러운 쇠탕물에서 얼룩을 씻어내면서 속죄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 등장하는 수녀원과 세탁소는 실제 아일랜드에 존재했던 막달레나 세탁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탁소는 1765년 타락한 여성들의 단기교화 수용시설로 수도 더블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수용소는 가톨릭 수녀회가 직접 관리하며 점점 수용 대상자가 늘어났고 무려 74년을 이어가며 교율은 더 엄격해졌고 수용 기간도 점차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용된 여성은 총 3만여 명. 그들 중 다수는 타락한 여성이라는 이유와는 무관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숨을 거둔 뒤에야 세탁소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죽어서는 수녀원 부설묘지에 덜어는 묘비도 없이 묻혀야 했습니다. 심지어 1만여 명에 달하는 미혼모의 아이들은 생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받고 아이를 입양 보내는 방식으로 빼앗기거나 영양실조와 방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에는 무려 800여 구에 달하는 아동의 시신이 발견되어 충격을 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혹한 형태는 놀랍게도 비교적 최근인 1996년 수녀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펄롱의 주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실상을 아는 이들조차 침묵으로 외면해야 하는 공간이었던 이곳 수녀원. 어느 날 장작과 석탄을 배달 갔던 길에 그 수녀원 안에서 펄롱은 자신에게 애원하는 끔찍한 모습을 한 여자아이를 마주칩니다. 문 밖으로만이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차라리 빠져 죽을 수 있도록 강으로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며 감당하기에 너무 거대한 위압감에 휩싸여 그 순간의 혼란을 피하고자 펄롱은 갈등합니다. 여자아이들에 대해 묻고 싶었던 마음을 접고 수녀원을 나와 트럭에 올라타서 최고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닫고 길가의 노인에게 길을 물었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노인은 말했다.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네.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회피와 용기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선택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나약한 한 존재로서 그 순간 펄롱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펄롱은 망설임 끝에 아내에게 자신이 본 여자아이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애가 그중 하나라면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하기도 한 아내의 말. 하지만 펄롱은 생각합니다. 만일 미시즈 윌슨이 자신과 어머니를 거둬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어머니가 그 수녀원의 아이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펄롱은 비로소 어떤 길이든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나의 일과 나와 상관없는 일은 어느 선에서 나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수없이 얽히는 많은 일들 중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속살 발라내듯 골라낼 수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인 네드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저자는 이처럼 사소한 것이 진정 어떤 것인지, 왜 우리는 그것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래 가슴속에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 세월 내내 펄롱의 곁에서 변함없이 지켜보았던 네드의 행동이 바로 나날의 은총이 아니었나. 펄롱의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끈을 매주고 첫 면도기를 사주고 면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보기 어려운 걸까? 네드의 소소한 이 행동이 아버지가 없는 펄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펄롱이 어린 시절 미시즈 윌슨 집에 살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간절히 바란 두 가지, 아빠와 농장이 그려진 퍼즐 중 하나의 응답이 아니었을까요?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에 대한 감사. 이 책에서 주인공 펄롱은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집 문 앞에 조용히 장작 한 자루를 두고 온 것으로
사소하지만 받는 이에게는 천사와 같은 감사를 선물하고 추운 겨울 새벽 꽁꽁 언 자물쇠를 녹일 수 있도록 찻주전자에 물을 흔쾌히 내어준 이웃에게 그 감사와 감동을 되돌려 받습니다. 펄롱을 괴롭힌 것은 그가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저짓에서 블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것이었다. 쓸데없는 일에 얽히지 않고 그저 남들하고 척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자기보호 본능과 어쩌면 그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자각. 이 사이에서 펄롱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용기를 냅니다. 펄롱은 아이를 데리고 진입로를 따라 나와 언덕을 내려가 부잣집들을 지나 다리를 향해 갔다. 강을 건널 때 검게 흘러가는 흑맥주처럼 짙은 물에 다시 시선이 갔다. 배로강이 자기가 갈 길을 안다는 것, 너무나 쉽게 자기 고집대로 흘러 드넓은 바다로 자유롭게 간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 이 책에서 강은 건너편 위풍당당한 수녀원을 가로지르는 물리적 장애물이면서 탐욕스러웠던 옛 수도사로 인해 저주에 걸린 두려운 존재이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여자아이가 차라리 빠져 죽겠다며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던 절망까지 맞닿아 있는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자기 고집대로 자유로이 바다로 흘러가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비극일 수도 감동일 수도 있는 이야기의 서사를 천천히 마무리합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목에서 펄롱이 한 선택이 차라리 강물이 가진 고집처럼 자기가 알 길을 이미 알고 자유로이 흘러가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하여 펄롱이 가지는 당연함과 자유로움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다면,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행동으로 인해 설령 최악의 상황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펄롱은 알게 됩니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이 최악의 일이라는 문장에 자꾸만 부끄러워집니다. 김수영 시인은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서 조금씩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지만 그저 아닌 듯이 조금 옆에 비켜 서 있었던 여러 기억들. 그런데 마음속 휘몰아치는 부끄러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비겁한 것이었다고. 해서 오히려 나의 최악의 순간은 아직 그대로라고. 감사는 엄청나게 큰 것을 기다려서 하지만 분노는 사소한 것에 폭발하는. 형평성도 논리도 없는 이 기준은 왜 이렇게 당연한 듯 일상 속에 떡하니 자리 잡은 것일까요? 정작 우리를 살게 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묵직한 분노로부터 우리는 어쩌면 일부러 이만큼 비켜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펄롱이 구에서 데리고 나온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오자 멈춰서서 구토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속의 것을 개어내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탐욕의 끝에서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개어내고 모른 채 짐짓 비켜서 있는 비겁함을 끌어올려 바로 세우는, 그렇게 해서 펄롱이 느꼈던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는 기쁨을 우리 또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소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최악의 부끄러움과 감히 마주한다면 더 이상 사소하지만은 않은 것들은 오늘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내일 우리의 갈 길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깨달음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처럼 묵직한 감동을 느꼈던 이유입니다.